단순한 K-팝 그룹 이상이죠, 이제는. 네, 맞아요. 하나의 문화적 움직임이 된 BTS의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네. 처음 시작을 보면 2013년 노머드림으로 데뷔했을 때 그때는 사실 대형 기획사 소속은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강렬한 힙합 사운드랑 메시지를 들고 나왔어요. 그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고민 같은 거요. 맞습니다. 그게 좀 인상적이었죠. 근데 흥미로운 건 데뷔 초 국내 반응이 지금처럼 막 폭발적이진 않았다는 점이에요. 아, 그랬나요? 네. 하지만 그 초기부터 뭐 방탄밤 같은 꾸밈없는 모습 보여주는 컨텐츠나 SNS로 팬들하고 굉장히 솔직하게 소통하려고 했어요. 그 노력이 진짜 돋보였죠. 아, 그 소통이 중요했군요. 네. 그게 그냥 팬 관계를 넘어서 아주 강한 유대감을 가진 팬덤, 아미를 만드는 기초가 된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그 진솔함,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. 그런 꾸준한 소통이랑 성장의 발판이 되어서 한 2015년쯤부터는 해외로도 좀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. 네. 바로 그 시점부터 해외 투어랑 디지털 플랫폼, 특히 유튜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유튜브요? 네. 미국, 브라질, 유럽,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팬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지기 시작했죠. 언어 장벽이 있는데도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. 와,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빌보드 차트에서 진짜 눈부신 성과로 나타났잖아요.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1위 했을 때 저 진짜 놀랬거든요. 네, 엄청난 사건이었죠. 그 뒤로 버터, 퍼미션 투 댄스까지 그냥 계속 정상에 올랐고요. 다이너마이트 성공도 물론 대단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Life Goes On이 한국어 가사 그대로 핫 100 1위를 한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. 한국어 가사로요? 네. 영어 곡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로 만든 음악이 세계 최고 권위 차트 정상에 딱 섰다는 거, 이건 뭐 비영어권 음악사의 정말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네요. 의미가 정말 크네요.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한 마이 유니버스, 이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. 언어랑 문화를 넘어선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잖아요. 이런 성공들이 K-팝 전체의 위상에도 진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. 그럼요. 그렇습니다. 그래미 어워즈 노미네이션이라든지 뭐 UN 연설 같은 활동들, 이런 것들은 K-팝이 더 이상 그냥 특정 지역의 하위 문화가 아니라 세계 주류 문화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확실히 달라졌어요. 또 앨범마다 이렇게 유기적인 서사를 만들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팬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방식, 이런 것들은 이후에 나오는 많은 K-팝 그룹들한테도 거의 뭐 롤모델처럼 작용하고 있어요. 정말 여러 면에서 대단한데요. 그럼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. 왜 수많은 아티스트들 중에서 유독 BTS였을까?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글들 속에서도 이 질문이 참 많았거든요. 전 세계 팬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?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요. 몇 가지 핵심 요인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역시 메시지의 보편성인 것 같아요. 보편성. 네. 주로 한국어로 노래하는데도 뭐 청춘의 고민, 성장통, 자기사랑, 또 사회 비판, 이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잖아요. 특정 문화권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딱 만든 거죠. 아, 언어를 넘어서는 공감대? 그렇죠. 둘째는 정말 능동적인 팬덤, 아미의 존재입니다.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번역, 컨텐츠 재생산, 또 조직적인 홍보 활동, 이런 걸 자발적으로 막 펼치면서 BTS 성공에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아미의 힘이 정말 컸죠. 네. 마지막으로는 멤버들이 꾸준히 보여준 사회적 참여하고 긍정적인 영향력. 예를 들어 뭐 인종차별 반대나 환경 문제 같은데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이 되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더 넓은 지지를 얻게 된 거죠. 음악적, 문화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나잖아요. 네, 상당하죠. 2021년에 한 연구기관 추산해 보니까 BTS가 만들어내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. 5조 6천억이요? 와, 네. 이게 당시 한국 명목 GDP의 한 0.5%에 육박하는 수치거든요.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영향력인 거죠. 정말 대단하네요. 네. 직접적인 음반, 공연, 굿즈 판매 외에도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, 관련 소비재 수출 증대, 관광객 유치,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정말 막대합니다. 와, 진짜 한 그룹이 만들어낸 영향력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.
BTS는 그냥 음악을 매개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들이 걸어온 길은 뭐 K-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창작자들한테도 영감을 주고 있죠. 문화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보여준 셈이고요. 네.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, 또 그들의 뒤를 이어서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. 네,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들 덕분에 BTS의 여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거 아닐까요?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나 또 군 복무 등으로 그룹 활동에 변화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 BTS라는 이름이 가진 그 상징성,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온 글로벌한 연결성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또 진화하게 될까요?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셨고요. 좋은 꿈 꾸세요.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셨고요. 좋은 꿈 꾸세요.